뭐 사실 1시간 이내에 주식 투자를 여러분한테 막 아니면 또는 재테크를 여러분한테 막 알려서 막 세뇌를 시켜가지고 막 더 잘하게끔 만드는 거는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은 가볍게, 다만 제가 공무원분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제 지인들한테 물어보면 별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주식 투자 관심 없으신가요? 다들 재테크 잘하고 계시죠? 아닌가요? 네, 그래서 오늘 조금은 가볍게 또는 주식 투자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정도로 가져가셔서 주변에 뭐 광주은행이 아마 제가 광주 1금고로 알고 있는데 월급 통장 다 광주은행으로 받고 계시죠? 아닌가요? 맞죠? 네. 혹시나 가셔가지고 또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한 거 가서 또 상담도 좀 받아보시고 하시면 재무 설계하시는데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강의 주제는 마음 편한 주식 투자 빛나는 계좌입니다. 주식 투자를 보통 생각하시면 불편해요. 그리고 우리가 저도 그렇고 저희 집은 좀 특이해서 어릴 때부터 주식 투자를 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금융권에 나와서 강의도 하고 있는데 보통은 집안에 추억이 안 좋은 분이 있다 그러면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주식 투자입니다. 맞죠? 그렇죠? 주식하면 패가 망신한다 뭐 이런 얘기. 그런데 사실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주식 투자한다고 패가 망신 되진 않아요. 그건 정말 특수한 경우고, 그리고 제대로 하시면 마음 편하게도 주식 투자 하실 수 있으며 더불어 여러분들은 사실 주식 투자하기 가장 좋은 직업군입니다. 그래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식 투자가 답은 아니다만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주식 투자에 좀 하나씩 물들어 가시면 은퇴하실 때 정도 되면 괜찮은 자산이 내 통장에 꽂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 소개를 넌 누군데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니? 라고 이제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일리치 타임스라고 좀 어렵죠. 영어입니다. 일리치 타임스 부자가 되는 시간. 제가 이제 신문사인데요. 이 신문사에 여러분이 제 글을 읽으면서 이 시간이 부자가 되는 길로 가는다. 이런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리치 타임스라고 해서 있고 곧 유튜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제가 다 못할 거예요. 다 못할 건데 부족한 부분이나 아니면 있으시면 언제든 오셔서 보시고 댓글 달아서 너 알려줘 이렇게 하면 제가 알려드립니다. 재테크 관련해서도. 그래서 일리치 타임스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지금 비공개를 좀 해놓긴 했는데 영상 몇 개가 올라갈 거고, 처음에는 주식 투자 기초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뭐 많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보시고 필요하시면 저한테 이메일 주시면 제가 또 오늘 남아주신 분들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1:1 재무 설계 상담 다 들어갑니다. 제가 생각보다 이 업계에서 그래도 인정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그래도 저랑 토의하셔서 미래 설계 같이 하셔도 됩니다. 돈 안 받죠. 참고로 만나시면 뭐 기본적으로 좀 드는데 수수료가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없이 여러분 만난 인연이 있기 때문에 없이 해드립니다. 대신 뭐 조금 답이 늦을 수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자, 그렇고 저는 사회생활을 신한은행에서 했습니다. 신한은행 5급 행원으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고향이 울산인데 울산에 가면 이제 법원이 신한은행이 관리해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교사분들, 그러니까 공짜 들어가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대출 상담을 보통 많이 하러 오시니까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펀드 조금 들어볼까요? 이러면 표정이 일단 안 좋아요. 야, 나는 적금하고 예금 돌리기만 할래. 그래도 충분해. 그리고 그때는 공무원 연금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으셨어요. 그래서 나 공무원 월급 받아서 공무원 연금만 받아 충분해. 그리고 나 월급 적어. 그래서 할 돈이 없어.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맞나요? 네, 맞으신 것 같네요. 그런데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최근에 들어보니까 공무원 연금에 대한 걱정이 특히나 좀 나이가 어린 아니면 뭐 신입이라고 하나요? 신입 공무원분들 좀 걱정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나요? 맞죠? 걱정 많죠. 뭐 저도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사실 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사회가 그렇게 변하는 거를 제가
뭐 개인이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준비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오늘 말씀드리는 걸로. 그런데 제가 잠깐 생각나는데 교재가 없죠, 여러분? 교재 없죠?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PDF로 다 보내드릴게요. 이거는 내용 안에 진짜 휘황찬란하게 많거든요. 도움 될 거? 근데 오늘 제가 몰랐어요. 교재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나요? 혹시 안 보인다 하시면 제가 제 이제 허스키한 미성으로 다 읽어드릴 테니까 손들어서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신한은행에서 정말 많은 대출과 정말 많은 상담을 하고 나서 밑에 있는 학교를 갑니다. 공부 좀 더 해보겠다 해가지고 SPJ School of Management라는 곳에서 석사를 하고 왔는데 금융 글로벌 파이낸스라는 데서 석사를 하고 와서 논문을 2개 써야 되거든요. 1년 동안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정말 주식 투자에 관련해서는 모든 거를 다 섭렵하겠다 이런 자세로 갔고, 제가 사실 대학교 때부터 주식 투자를 했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저한테는 사실 숨 쉬는 거와 비슷해서 뭐 딱히 어렵진 않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가서 또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것도 글로벌로 좀 해왔고, 제가 또 이렇게 강의하고 다니면 주식 투자 얘기하면 꼭 말씀드린 게 하나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오늘 주식 투자 얘기할 거지만 여기서는 주식 투자로 정말 성향이 맞거나 성격이 맞으시는 분들이 다는 아닐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보시면 국제재무 설계사라는 자격증이 있죠. 저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여러분한테 주식 투자만 강요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실 수 있다, 경매로 하실 수 있다, 뭐든 좋습니다. 재테크는 꼭 관심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주식 투자는 오늘 듣기로 했으니까 주식 투자 뭐 하는지 조금 듣고 가보자. 또 유튜브 들어오시면 주식 투자 관련된 거 좀 올릴 테니까 궁금하시면 또 들어오셔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제가 은퇴 설계 전문가의 또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와, 괜찮죠? 좀 열심히 산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투자자산 운용사는 이제 주식 펀드 매니저들 따는 뭐 운전면허증 같은 거고요.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이 왜 불편하냐? 요거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요 5개. 그래서 이렇게 5개가 있대요. 그런데 제가 사실 교재가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 교재가 없어가지고 제가 딱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식 투자 불편한 이유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대박을 원해서 그래요. 말도 안 되는 대박. 한 달 뒤에 2배 벌겠다, 1년 안에 10배 벌겠다, 이런 마음이 갖고 계시면 주식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 됩니다. 도박. 그러니까 투기이자 도박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만 버리시면 사실 불편할 것까지는 없어져요. 왜냐면 패가망신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근데 그거가 되게 위험한 것 중 하나 뭐냐면 여기서 혹시 정보 관련된 뭐 부서가 없겠죠, 회계니까. 근데 정보 관련돼서 이제 하다 보면 보이시피싱, 뭐 피해, 유사자문 업체 피해 이런 거 많이 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정보 관리를 했기 때문에 신한은행에서 보이시피싱 담당자였어요, 제가. 그래서 왜 사기를 당했냐 들어보면 대부분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들은 그걸 믿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가 불편한 이유는 한 달, 2달 뒤에 뭐 100% 원금 회복 이렇게 해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가입을 해서 막 이상한 문자를 받아가면서 해요. 막 100만 원, 200만 원 가져가면서. 그런 거가 없으면 주식 투자 편하다, 괜찮다, 불편할 것까지는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음이 편해지려면 하나 딱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규칙을 정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실천합니다. 적금처럼 하시면 돼요. 적금처럼. 여러분은 공무원이라는 특성상 뭐 한 달에 갑자기 월급을 막 엄청 많이 받고 인센을 받고 이렇진 않잖아요. 보통 기본금에서 조금의 이제 뭐 때에 따라서 인센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건데, 그런 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요거에 사실 규칙을 정하고 꾸준히 실천한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안정적인 직장인이다 보니까 그거를 잘 활용하시며 이 원칙을 지키고 실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너무 유리하다, 욕심부릴 것도 없고, 더불어 여러분은 공무원 집단이 좀 보수적인 집단이라고 인정하시나요? 조금은 이제 그 보수적인 집단이라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주식 투자하기 좋거든요. 왜냐하면 위험 감소 안 하고 싶어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가 위험한 걸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되다 보면 규칙을 정하고 꾸준히 실천한다를 정말 잘 실천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부분 꾸준히 주식 투자하는데 가장 유리하다. 자, 이제 이 할아버지 꼭 만나야 됩니다. 주식 투자 얘기하면 누군지 아시나요? 워렌 버핏이라는 세계에서 주식 투자로 가장 부자 된 분이죠. 근데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어요. 주식 투자 공부한다라고 하면 워렌 버핏 책을 막 봅니다. 막 미친 듯이 봐요. 근데 여러분, 개인 투자자는 사실 워렌 버핏처럼 투자 못해요. 제가 워렌 버핏을 정말 연구를 많이 했던 사람 중 한 명인데 못하는 이유는 정말 제가 1시간 동안 풀라고 하면 풀 수 있어요. 근데 뭐 그거를 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생략을 하고, 워렌 버핏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고 해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식 투자할 때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힘들고 지칠 때 위로가 되는 그분이에요. 왜냐면 바른 소리, 좀 뭔가 인상 깊은 소리, 지식이 되는 이런 말들을 재치 있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것을 행운으로 생각한다. 이거를 왜 얘기를 하고 있지? 다음. 자, 유서에 내가 죽은 뒤 아내에게 남겨진 돈은 국채 매입의 10%. 그러니까 내가 워렌 버핏 정말 몇 조의 자산가잖아요. 그럼 죽고 나면 10%는 국채를 사고 나머지 90%는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고로 국채는 현금입니다. 현금성 자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10%, 90%는 S&P 500에 투자해라. 그러니까 이 워렌 버핏은 미국 경제에 대한 굉장한 자신감과 행복감을 누리고 있고, 내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부자가 됐다 주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시작은 이분처럼 하라고 얘기를 하고, 공무원분들이 은퇴자산으로서 무언가를 설계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원칙은 S&P 500 인덱스 펀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 또 이게 사실 S&P 500 투자하세요라는 거는 모든 유튜버 또는 모든 재테크 또는 뭐 증권사 가셔서 상담 받아보셔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S&P 500 투자라는 건 별거 다를 거 없죠 사실. 근데 기본이기 때문에 얘기는 했고, 근데 제가 하나 더 드릴 거예요. 오늘 사실 2개 준비했는데 하나 더 드릴 겁니다. S&P 500 뿐만 아니라 하나 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하나 더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S&P 500이라는 데 투자를 하자. 미국 주식을 대표하는 주가 지수예요. 그러니까 S&P 500에 투자를 하시면 미국 시장, 경제, 자본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렇지 않나요? 전혀 안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신 걸로. 그래서 S&P 500 요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고, 뭐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지수가 있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별표로 S&P 500은 미국 경제를 가장 잘 대표한다고 평가받는다. 요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S&P 500 기억 하나 하고 자 이제 가볼게요. S&P 500이 왜 괜찮고 왜 마음이 편하냐? 요게 이제 밑에가 이제 지수의 움직임인데, 주식 투자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절대 없는데, 다만 얘가 어쨌든 우상향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소위 주식 투자하면 존버 해야겠다 이런 얘기 많아져요. 나 존버 할래. 근데 존버는 그냥 아무 때나 존버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존버하는 겁니다. 우상향하는 어떤 상품에 존버를 하시면 한 10년 뒤, 20년 뒤에 여러분 계좌가 불어나 있다. 요것 때문에. 그래서 존버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실제로 약 15년 동안 4.6배 상승을 했고요. 연평균 성장률은 1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행 가셔서 예금 이자가 몇 %인지 혹시 아시나요? 최근에 드신 분 없나요? 또는 적금 한 2에서 3% 정도 합니다. 2에서 3%. 근데 연평균 성장률이 10%라면 사실은 5배, 뭐 3배 적으면 그 정도 난다는 거잖아요. 그죠? 안 할 이유는 없죠. 근데 왜 안 하냐? 불안하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2020년도, 2022년도 막 이렇게 내리꽂는 데가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서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하면 조금 편해집니다. 마음이. 뭐냐면 자, 투자 기간에 따라서 확률이 완전 달라져요.
1년 하시면 75%가 수익 볼 확률인데 그러면 한 7대 3 정도? 그래서 좀 운이 안 좋으면 이 정도 확률에서는 돈을 잃을 수 있어요. 5년도 조금 애매합니다. 여러분은 보통 이제 예금 적금 많이 하시는 분들은 100% 원하시잖아요. 은행이 안 망하는, 광주은행이 망하지 않으면 내가 적금을 탄다. 이렇게 이런 확신을 갖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케이 5년까지는 좀 불안하다 칠게요. 근데 10년이 되면 94% 정도가 되는데 사실 우리가 사회과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는 5% 정도가 되면 웬만하면 괜찮다. 그래 이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95% 즉 10년 이상 여러분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S&P 500 가지고 돈을 잃을 경우는 정말 내가 인생 자체가 운이 나쁘신 분들 빼고는 웬만해서는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그러면 자 내가 10년 이상 안 할 거다라고 하면 저한테 만약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주식 투자 안 한다고 여러분 인생 뭐 어떻게 되지 않아요. 괜찮아요. 다만 10년 이상 투자를 해서 장기로 가시겠다고 이렇게 각오를 하시고 하시면 훨씬 괜찮고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까 말까 정말 오면서도 고민 많이 있는데 하나 제가 욕먹더라도 말씀드릴게요. 저축성 보험 하실 거면 이거 하세요. 제발요. 제발 기도할게요. 제가 오프 더 레코드를 하고 싶은데 그건 안 되니까 제가 저축성 보험을 하나도 팔지 않았습니다. 신한은행 다닐 때 욕 많이 먹었어요. 참고로 뭐 여기 보험 종사자도 있을 수 있고 뭐 관계자가 있을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미리 죄송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거 하실 바에는 S&P 500에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물론 저축성 보험도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강제로 묶어두잖아요. 여러분이 싫어도 해야 돼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 여러분이 계약이다 보니까 손해보기 싫어서 그렇게 끌고 가서 이 강제성이 중요하긴 하거든요. 재테크에서. 그런데 요거는 그게 없다라는 게 조금 단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10년 정도 하면 괜찮다. 그래서 10년 정도 S&P 하면 돈도 안 잃고 이런 상승률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S&P 500을 해라. 재테크 웬만한 분들 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요거 이제 불편한 얘기 좀 할 건데요. 저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서울에서 왔는데 서울 아파트가 여러분은 대부분 대박을 쳤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그죠? 막 사기만 하면 인생이 막 바뀔 것 같고 막 그래서 영끌도 하고 정말 모든 인생을 다 털어가지고 영혼까지 털어서 아파트를 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파트의 가격 상승은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기 오면서 봤더니 서구의 봉선동인가요? 광주 맞나요? 남구인가요? 아 죄송해요. 남구 봉선동에 아파트가 제일 비싼 아파트가 있다고 제가 보고 왔어요. 15억 정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뭐 그 정도의 아파트를 살려고 하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그 정도까지 필요 없다. 근데 사실은 지금 서울의 아파트는 100억대가 넘어가고 있는 아파트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비싼 데는. 그래서 뭔가 그렇게 보면 아파트를 사는 게 훨씬 낫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아파트 재테크에 대해서는 조금 할 말이 많긴 한데 어쨌든 아파트는 사실은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사용가치예요. 사용가치. 그러니까 재테크는 두 채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한 채를 사셔가지고 내가 아파트 샀어. 대박 부자 됐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설령 10배가 올랐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로 부자 되는 방법은 사실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 내가 산 아파트가 옆에 동네 아파트보다 더 올라야 돼요. 이게 돈 번 거예요. 아파트로. 두 번째, 결국에는 사실 레버리지로 사시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 때문에 돈을 벌긴 해요. 내가 1억짜리 아파트를 1,000만 원에 샀다. 근데 이게 2억이 됐어요. 그러면 수익률이 얼마예요? 1,000만 원이 2억이 된 거잖아요. 그럼 20배, 20배. 아, 대박 부자 된 것 같죠?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2억이 됐는데 옆에 아파트도 2억이 됐고 저기 아파트는 3억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사를 가도 똑같아요. 세금만 더 내시겠죠.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관리비, 쭉쭉쭉쭉 뭐 이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격적인 측면만 따져보면 서울 아파트도 심지어 3에서 6% 수익률입니다. 3에서 6%. 뭐 예금보다 조금 더 좋은 이 정도의 수익률을 하고 사실은 뭐 비용 더 따져보면 저 3%, 6%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대박을 쳤다. 내가 강남 아파트를 사서 잘 보유했다. 대박 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봉선동 아파트 사시면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진 않다.
S&P 500이 조금 더 괜찮다. 그리고 여기서 좀 다른 건 뭐냐? 그렇다고 아파트 그러면 내가 아파트 포기하고 S&P 500을 사야 되냐? 절대 아닙니다. 절대 이게 우리 인생이 더 중요해. 주식 투자보다. 절대로 S&P 500을 우선순위로 두지 마세요.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파트를 산 이후에 뭐 아파트를 사고 대출을 좀 받았어. 그래서 한 달 내가 내는 돈이 감당 가능한데 거기에 플러스 30만 원, 20만 원 정도 더 투자할 수 있어.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주식 투자에 좀 관심을 가지고 S&P 500에 잘 투자하셔가지고 은퇴할 때 더 큰 자산을 형성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절대로 아파트 없고 집 없고 내가 뭐 빚에 막 이렇게 힘든데 S&P 500은 사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만 아파트 사시고 나서 좀 여유가 되신다면 투자를 또 고민하실 때 S&P 500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계속 미국 주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세요. 그러면 왜 우리는 한국인인데 코스피 한국 시장에 투자하면 왜 안 되니? 라고 물어보시면 좀 죄송한데 뭐 최근에 조금 괜찮아지고 있긴 한데 코스피가 투자를 하시면 4%, 뭐 2% 수익률이 나요. 심지어 기간마다는 코스닥은 마이너스까지 납니다. 아니 10년 투자했는데 마이너스라고? 은행 오시면 민원 사례입니다. 민원 사례. 뭐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는데 오셔가지고 기분이라도 푸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은 이제 은행원들이나 아니면 증권사 가면 막 이렇게 실랑이 하고 있는 대부분은 투자를 했더니 10년이나 기다렸는데 마이너스 10%, 1%. 아니 어떻게 10년 투자인데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은 슬프게도 아직은 아까 보셨던 확률이 뭐 10년 한다고 해서 확정적으로 뭔가 높은 확률로 돈을 번다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은 지금은 좀 놔두자. 근데 만약에 주식 투자를 공부를 하셔서 한다면 종목 선정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때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나 편하게 S&P 500 사가지고 20년 뒤에 은퇴 자금 이만큼 만들래 하신 분들은 한국 주식시장은 지금은 피하자. 제가 다음에 한 10년 뒤에 와가지고 괜찮다라고 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피하자. 그래서 보니까 10년에 2.3%, 10년에 2.2% 보니까 우상향이 아니죠. 그래프가. 요게 중요합니다. 존버는 이런 데서 존버하시면 안 돼요. 주식은. 삼성전자로 존버하시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는 정말 대단한 기업이지만 주식으로서 존버하시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조금 마음이 불편한 얘기를 해봤고요. 자, 보이시나요? 혹시 표가? 표가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제가 S&P 500 ETF는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귀에 피가 나죠. 그죠?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S&P 500과 같은 ETF들을 다 정리해서 통계를 내봤어요. 내봤더니 사실은 S&P 500 같은 경우에는 3위입니다. 3위. 그리고 미국 전체에 투자하면 사실 S&P랑 비슷해요. 그래서 S&P 500이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배당, 주식 투자하시면 배당 투자 많이 한다, 배당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배당 투자는 사실은 수익률 좀 깎아 먹어야 돼요. 내가 배당을 받잖아요. 현금으로. 매월 또는 매년 분기 이렇게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포기하시는 거고 제가 주인공은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어쨌든 배당은 배당 투자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은퇴를 곧 앞두고 있다. 근데 자금이 1, 2억 정도 내가 여유 자금이 있어. 내가 공무원 연금 이제 받으면 보통 250 정도 받던 것 같은데 맞나요? 250? 채집 좀 다른가요? 이제 기간마다 다르겠지만 한 200에서 250 정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생활 괜찮고 1, 2억 정도 있다. 근데 얘 1, 2억을 내가 이제 현금 흐름이 없으니까 만들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이 배당을 주로 하셔야 돼요. 그 외에는 특히나 어리신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한다 하면 배당주는 조금 참아주세요. 배당주는 좀 참아주고 배당주를 또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어쨌든 조금 참아주시면 좋겠다. 그 이유를 좀 더 이따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10% 된다. 자, 그리고 사실 주식 투자 말고 재테크 얘기를 하면 이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우리 인류의 최고의 발명품을 쓰셔야 돼요. 바로 이제 복리 효과. 그래서 복리는 세계 8대 불가사의 인류 최고 발명품. 요거를 쓰셔야 재테크 성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여러분이 가장 유리해요.
돈을 물론 많이 저축하면 좋겠지만 돈을 꾸준히 내가 20년, 30년 월급을 받아서 꾸준히 돈을 넣는 게 더 중요해집니다. 복리 효과를 누리려면. 저처럼 인생 이제 조금 뭐 공무원들보다는 조금 이제 다이나마키하게 사는 사람은 이게 조금 이거를 좀 이렇게 즐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적금을 하든 예금을 하든 이 복리 효과를 누리면 나중에 돈이 쌓인다. 그래서 1년, 2년 저축하시는 건 사실 저축이라고 하기 좀 애매합니다. 그냥 돈을 모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투자, 저축, 재테크 제대로 하시려면 복리 효과 누려보자. 그리고 여러분을 가장 유리한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원래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넘어갈 부분이었습니다. 요거 자 챗GPT 요즘 잘 쓰잖아요, 그죠? 뭐 제미나이, 그록 뭐든 상관없습니다. 들어가셔서 매월 저축액 20만 원, 기간 몇 년, 연복리 10% 이렇게 가정하고 엔터 누르면 이제 다 그려줍니다, 이거. 그래서 그렇게 그러셔도 되고,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기간이 늘어나면 돈 많아진다, 복리 효과 제대로 누려보자. 그리고 연 10%면 25년을 20만 원씩 투자하면 6천만 원이 2억 777만 원이 된다. 2억이 넘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죄송해요. 2억 3천이 넘어가네요. 어쨌든 이렇게 돈이 모인다. 30만 원 하면 더 모인다. 여기 중요합니다. 그래서 30만 원 하면 더 모인다. 그리고 요건 차이. 제가 좀 보라고 이게 좀 봤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자료를 다 넣어놨는데 책이 없어가지고 필요하시면 제가 PDF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 표입니다. 자, 이제 주인공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 자, 위에 있는 얘네들 보니까 S&P 500 투자하라며 10%. 근데 그보다 더 대단한 애들이 있어요. 얘 위에 있는 애들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미국 S&P 500 성장주라고 적혀 있어요. 그죠? 얘도 S&P 500입니다. S&P 500이 엄마라면 얘는 뭐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성장주를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100% 정도가 나요. 신기하지 않나요? 이거를 왜 얘기를 안 할까? 물론 얘기 안 하는 이유는 있어요. 재테크 하시는 분들이 왜 얘기를 안 하는지 이유는 있는데 좀 설명드릴 건데, 어쨌든 S&P 500이 아니라 S&P 500 성장주 투자하시면 여러분이 연평균 성장률 10%가 아니라 15% 정도를 얻을 수 있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그 기간별 확률 있죠. 수익별 확률 그거 똑같습니다. 왜냐면 얘도 S&P 500이거든요. 단지 성장주로 살짝 플러스 알파 정도를 가져가기 때문에 연평균 성장률 15% 나오는데 이 5%가 정말 기적을 만듭니다. 기적을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S&P 500 성장주에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10년, 20년 투자하시면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돈이 모입니다. 뭐 20만 원 가지고도. 그래서 요게 하나의 좀 다른 점이자 제가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 자, 요거 그래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요 파란 거, 요 보라 색깔인가? 요게 S&P 500, 그 위에가 S&P 500 성장주예요. ETF고요. 기간마다 볼 수익분 확률 똑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뭐 오르내림이 좀 심하긴 한데 괜찮아요. 그 정도는 뭐 10년 하시는 분들한테 큰 문제 없어요. 자, 저렇게 하면 10%가 15%로 올라간다. 연 5%씩 올라가면 나중에 돈이 엄청 많아진다. 자, 요거 기억하시면서, 자, 10만 원에서 10%에서 15%로 가면 20년 하면 1억 차이가 나요. 1억 차이가. 여러분 10년 동안 고생해서, 10년 맞나? 아니죠, 20년이죠. 20년 동안 고생해서 돈을 모았어요. 1억이 더 생겨요. 근데 수익 볼 확률 똑같아요. S&P 500이 이르면 성장주도 이를 거예요. 근데 대부분 돈을 버는 확률로 5%를 올렸더니 20년이면 1억을 더 버는데 왜 안 하실까요? 안 하실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러니까 못하는 이유는 있어요. 안 하는 이유는 아니고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미국 S&P 500 첫 번째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가 미국 S&P 500 성장주 ETF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익률 조금 달라진다. 자, 조금 불편한 얘기 할게요.
이게 왜 안 하냐, 왜 안 하니? 라고 물어보면 세금 때문에, 세금. 사실은 미국 이게 S&P 500 성장주에 투자하시려면 미국에 투자를 하셔야,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에 직접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문제가 뭐냐, 양도소득세가 있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250만 원 공제를 하고 22%를 떼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ETF, 우리나라 주식 ETF를 거래를 하시면 배당 소득세 15.4%를 뗍니다. 그래서 세금이 좀 더 많아요, 얘네가. 물론 이제 실효세율은 20%는 아니고 20% 정도인데 어쨌든 세금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30만 년, 15년 투자하시면 이제 원래는 1억 1,453만 원 들어가야 되는데 세금이 한 417만 원 떼집니다, 실효세율이. 그래서 양도소득세 내기 싫어. 우리 세금은 이런 말씀 좀 드릴 그런데 사실 세금 다 내기 싫죠. 공무원분들이라고 내가 내 돈으로 세금 내는 건 싫잖아요. 그거는 똑같죠, 그죠? 그래서 세금은 사실 재테크에서 가장 많이 줄여야 되는, 비용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얘기가 이것 때문이고, 두 번째는 환율 때문이에요. 환율. 미국 주식 올해 미국 주식 투자할래라고 하면 저는 다 말렸습니다. 왜 말렸냐면 1,437원까지 올라갔거든요, 환율이.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18년 4월 정도 됐을 때는 1,000원이었어, 1,000원. 1,000원이 지금 1,400원까지 올라간 적 있어요. 4월 30일 기준이거든요. 지난 4월에 1,4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1,400원에 투자하시는 분은 미국 주식에 환율이 1,000원까지 내려가면 마이너스 40% 손실이 납니다. 아니 미국 주식에 그냥 가만 놔뒀는데 40% 손실이에요. 40%가 올라야 0%의 수익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 때문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거 좀 힘들 수 있다. 자, 2달 만에 1,364원까지 떨어졌고 2달 만에 마이너스 5%의 수익률이 미국 주식에 투자만 하도 마이너스 5%가 일단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것 때문에 올해 미국 주식은 투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점점 내려오면 한 1200선까지 되면 그래도 괜찮지 않나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야, 너 미국 S&P 500 성장주에 투자를 하라며, 그거는 국내 주식에 상장 안 돼 있거든요. 그럼 미국 주식에 하라는 거잖아. 근데 아니 보니까 양도소득세도 떼, 환율도 왔다 갔다 해. 그럼 뭐해, 왜 대체 5% 먹자고 이 짓을 해야 돼?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투자하시는 분들은 매월 살 거잖아요. 매월 사면 분산 투자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1,400원일 때도 사고 1,000원일 때도 사고 1,200원일 때도 사고 이렇게 분산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칭 효과가 나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내가 1억이 있어, 1억을 투자해, 그러면 이거 다 따지셔야 돼요. 양도소득세, 환율, 종목 선정이 다 따지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실 거면 공부 정말 제대로 하셔야 되고요. 제 유튜브 꼭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렇게 이제 편하게 내가 적금하듯이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환율은 조금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환율 이제 자연스럽게 분산 효과로 좀 방어가 될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S&P 500 같은 경우에는 S&P 500을 투자하신다 이러면 사실 좋아요. 국내에 상장이 돼 있어요. 국내 아까 말씀드렸듯이 22%가 아니라 15.4%를 떼가요. 그래서 환해지 상품이 있기 때문에 S&P 500은 괜찮아요. 요게 좀 차이입니다. 성장주랑 S&P 500은 좀 차이가 있고, 뭐 내가 그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 하시면 사실 S&P 500 하시면 됩니다. 이 재테크 하시는, 강의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유가 요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산 효과 때문에 해지 없는 상품도 괜찮고, 근데 내가 그것도 진짜 나 너무 싫어, 난 다 싫어 하시면 S&P 500H라고 적힌 거, 영어로 해지, 요거 들어가시면 환해지가 없어져요. 근데 수수료를 좀 내셔야 되긴 합니다. 수수료가 조금 비싼데 요거 하시면 내 인생이 좀 편해져요. 그래서 좀 편하게 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요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리를 하면 제일 끝에 거, 은퇴할 때까지 15년에서 30년 여유자금으로 S&P 500 꾸준히 산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미국 S&P 500 성장주에 내가 투자를 분산 효과로 좀 해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자, 요거 월급인데 맞나요? 봉급표가 제가 인사혁신처에서 정리를 해봤는데 요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이 보통 6급으로 9급에서 시작하면 6급에서 퇴직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나요? 5급까지 올라가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대충 10억을 벌어요. 월급을 다 받아서, 뭐 기간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10억 정도를 받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공무원, 요즘 공무원들 젊은 분들은 좀 나간다고 하긴 하는데 버티면 괜찮은 직업 같아요. 불안정한 그런 것보다는. 뭐 어쨌든 10억 정도를 벌고 연금으로 20년에서 30년 정도를 받으면 대충 5억을 받는다고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15억 정도를 여러분이 벌어요. 생활을 하시면. 괜찮죠? 좀 이제 내일 일을 할 마음이 좀 생기시나요? 네, 내일 일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돈이 괜찮다. 그래서 제가 요런 시나리오를 오늘 여기가 좀 킥포인트가 좀 있어서 30살에 구급 공무원이 됐다고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돈이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5년을 지났다고 볼게요. 5년 동안은 180, 190까지 나 생활 못해. 생활만 해도 빠듯해. 저축 못해. 그래서 5년 뒤에 여유 자금이 생겨서 한 달에 30만 원 투자를 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고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일반 계좌로 하실 수 있고요. IRP 혹시 들어보셨죠? IRP로 투자를 한다. 그래서 나중에 연금 수령을 하겠다. IRP 일시금 수령을 하겠다.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욕먹을 수도 있지만 일반 계좌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왜가 중요하겠죠. 왜냐면 여러분 이미 공무원 연금 받으시잖아요. 공무원 연금 받으실 거잖아요. 이제 받은 건 아니고 받으실 거잖아요. 그죠? 이미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은퇴 자금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근데 IRP를 또 들어간다? 그럼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세액공제 받으려고. 그죠? 세금 내는, 그러니까 공무원분들도 세금 내는 거 싫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액공제를 위해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IRP를 가입을 해서 연금에 또 연금을 받기 위한 또 이제 하세요. 저축하세요. 근데 안 하는 것보다 당연히 나아요. 또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1년에 30만 원 정도 투자하시면 1년에 받는 세액공제가 60만 원, 5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일 거예요. 총 급여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 정도 될 텐데 좋습니다. 안 하시는 것보다 훨씬 낫고 IRP로도 S&P 500 투자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IRP로 S&P 500 투자하시면서 세액공제 받으시면 그래도 괜찮게 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괜찮은데 다만 제가 일반 계좌로 하는 이유는 뭐냐, 일반 계좌로 하셔야지 미국 S&P 500 성장주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IRP로는 미국 주식시장에 직접 투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 상장된 S&P 500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 차이가 크다고요. 연평균 20년, 10년 하시면 5% 되게 크거든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세액공제 때문에. 근데 세액공제가 생각보다 그게 13%에서 16% 정도 되거든요. 세액공제가 내 저축한 거에 의해서. 근데 연평균 성장률이 5%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렇지만 난 그것도 모르겠고 당장 1년에 세액공제 받아야겠다 하시면 IRP라도 하세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S&P 500 아까 투자하시면 괜찮다. 그런데 요거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230, 250 정도 받는다. 30년 하시면 20년 뭐 하시면 170, 200 170, 200 정도 받으시면 좀 투자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아닌가요? 30만 원 투자기간 25년. 연평균 성장률 IRP 7.5% 적혀있죠. 아까 S&P 10%라면 왜 7.5%야? 라고 물어보시겠죠. 왜냐하면 IRP는 규정상 S&P 500 ETF의 총 자산의 70%까지밖에 투자를 못해요. 그러니까 10% 수익률을 예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7% 그리고 이제 나머지 30%는 예금, 채권 이런 걸로 투자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제 계산해 보면 7.5%.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평균으로 2.5% 깎이는 거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세액 공제를 좀 받으시면 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다시 이제 ETF에 넣으시면 좀 비슷해지긴 하는데 좀 제한이 많아요. 그리고 그래도 IRP로 투자를 하면 돈이 대충 2억 5,640만 원 이렇게 계획을 하면, 그리고 우리가 60세에 은퇴하시잖아요. 그죠? 만 60세 은퇴하시면 연금기간을 30년 정도는 받으셔야 우리가 90세까지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 계획은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한 165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IRP로 추가로 250 받고 160 받으면 대충 400 정도 넘잖아요. 그 정도 금액을 받으시면 은퇴 생활을 좀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공무원분들 되게 일 많이 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많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조금 이제 은퇴하고라도 즐겨야 되잖아요. 맨날 불려다니고 힘들고 한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불려다니고 하면서 모은 돈을 이렇게 하시면 은퇴 생활에 조금은 여유 있게 생활을 하실 수 있다. 자, 요거 제가 일반 계좌를 얘기하는 이유가 사실 요거 때문이에요. 왜냐면 연평균 성장률 일반 계좌라면 10%를 할 수 있고 IRP라면 7.5%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25년 정도 투자하시는 분 10%, 2.5% 차이가 1억 정도가 나요. 나중에 돈을 갖고 가는 게 1억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 1억이 아무런 제한이 없는 1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IRP로 가입하시고 이게 세금 때문에 하시면 나중에 연금으로 타셔야 되잖아요. 근데 연금으로 타시면 어쨌든 연금으로 타지 않으면 여러분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일반 계좌로 하면 조금 낫다. 거기다가 만약에 이 연평균 성장률이 15% 상품을 아까 말씀드렸던 걸 한다. 그러면 더 차이가 납니다. 한 2억 정도 차이가 나요. 그 정도 차이가 있으면 2억 정도의 돈을 내가 은퇴할 때 가져갈 수 있다면 괜찮지 않나요? 조금 더 여유 있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3억 7천을 내가 30년 동안 이제 계속 쓰시면 270만 원을 한 달에 가져가실 수 있어요. 100만 원이 더 생깁니다. 100만 원이.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S&P 500 성장률 투자하시면 좀 더 생겨요. 100만 원 정도 더 생겨요. 근데 일반 계좌를 투자하시고 아까 미국 성장 ETF에 투자를 하시면 돈이 더 생기고, 자, 일반 계좌로 하시면 그 이후에 한 3억 정도가 생기시면 월 100만 원을 내가 3억을 안 쓰고 만들 수 있거든요. 배당주로. 그래서 미국 성장주로 일단 돈을 쫙 만들어 놓고 그렇게 100만 원씩 가져가시면 내가 나중에 내 자식에게 3억을 줄 수 있는 또 여유가 생깁니다. 멋진 할아버지, 멋진 할머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쓰겠다 하면 그냥 조금씩 빼서 쓰셔도 되고, IRP보다는 그래서 일반 계좌, 왜냐면 수익률이 높게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꼭 드리고, 다만 이거는 성향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IRP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일반 계좌를 꼭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근데 중요한 거는 하시는 게 중요하다. 10%든 7.5%든 20년, 25년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돈 만드시면, 자, 요게 이제 원래는 제가 미국 월배당에 많이 투자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피스텔 사가지고 월세 받는 것보다 훨씬 편하게 그러니까 월급을 받으면, 그러니까 월 배당을 받으면서 지내실 수 있어요. 근데 좋은 거는 요즘 증권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월배당 ETF도 이렇게 만들었고 괜찮은 배당 수익률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3억을 모으면 5% 수익률이 될 정도면 세후로 월 100만 원 정도를 더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노후 전에 재산이 좀 있으면 재산을 건드리고 싶진 않은데 월 배당을 받고 싶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싶다 하시면 월 배당 ETF도 이용해 주시면 좋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당장 주식을 잘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죠? 아닙니다. 그거는 조금 불편한 쪽으로 계속 가야 돼요. 근데 20년, 25년 투자를 하셔가지고 돈을 모으고 그 모은 돈으로 ETF 가지고 배당 3억 있으면 월 100만 원 만들 수 있거든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짜 같은데 어쨌든 배당으로 100만 원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그냥 나 월급 적어 안 해, 또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내가 나중에 연금 받고 부족한 대로 살래.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공무원분들은 이제 연금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윤택하게 살고 싶고 내 자식에게 조금 멋진 할아버지, 멋진 할머니가 되고 싶다, 또는 내 자식이 집 사는데 1억씩 2억씩 좀 주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연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인 말 함부로 쓰면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자산을 형성하는 방법이 있다. 중요한 거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 저희가 증권사에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이 왔는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참고로 제가 뒤에 사실은 주식 공부 1단계, 이게 책이 있다고 가정하고 요까지가 사실은 끊으려고 했고, 1단계 책도 제가 준비를 해놨죠. 여러분이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2단계, 3단계, 막 4단계 다 만들어 놓고, MBTI도 만들고, 워렌 버핏 MBTI는 뭐니,
책도 쫙 소개를 해두고, 여러분이 이 오늘 강의가 끝나고도 공부를 하시고 싶다면 공부를 하실 수 있게끔 쫙 만들었는데 교재가 없어서 필요하시면 역시나 PDF로 제가 드리거나 아니면 제가 다 다루겠습니다. 유튜브에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다 달아서 여러분이 또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그다음에 제 사이트 들어오시면 있어요. 많은 자료가 있어요. 제가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들어가셔가지고 주식 공부 4단계 이런 거 하고,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주식시장 전망도 적어놨어요. 제가 지금은 얘기를 말씀 못 드리지만 전망 같은 것도 적어놓고, 전망이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하시려면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하시는 게 좋으니까, 우리가 기상일보는 항상 틀리지만 예측을 항상 하고 거기에 기준에 맞춰서 생활을 하면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카페 뭐 인스타, 그러니까 저희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도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제 끝내기 전에 정말 마지막 요 책 꼭 읽어보세요. 정말 추천합니다. 요거 주식 투자 관련된 얘기 아니에요. 재테크 관련된 얘기예요. 요거 정말 유명한 재테크 강의하는 분이거든요. 요거 꼭 읽어보세요. 제발 읽어보세요. 요거 정말 공무원분들 재테크 궁금하고 내가 고민된다, 요거로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안 들으셔도 돼요. 특히 비싼 돈 주고 강의 듣지 마세요. 요거 책 한 권 제대로 읽으시면 웬만한 설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까지 딱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항상 투자 얘기하면 항상 마지막 문구는 요겁니다.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하든 부동산을 하든 무언가를 하든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인생과 행복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해서 내가 잘하고 싶어가지고 공부도 막 했는데, 내가 일하는 동안 주식 어플을 켜가지고 확인하면서 주식 투자를 한다, 망할 확률이 점점 볼수록 올라갑니다. 점점 볼수록.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오늘 강의 전부 전제는 공무원분들이 20년 30년 일했을 때 가정에서 재테크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잘못해서 감복 먹고 뭐 이렇게 잘 안 되고 이러면 이런 계획은 다 깨지겠죠. 제 1시간 제가 지금 한 게 다 의미가 없어지죠. 여러분은 첫 번째 직업을 지켜주세요.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또 광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고, 그런 여러분의 인생을 제가 응원을 하고, 제가 오늘 강의에서 모든 걸 다 말씀을 못 드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광주은행 가시면 괜찮은 은행원들이 또는 증권사의 직원분들이 얘기를 해줄 겁니다. 물론 수수료를 하기 위해서 상품 가입을 많이 권유하겠지만 상품 가입은 하지 마세요. 와서 폰으로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괜찮다 하면. 그리고 만약에 의심된다 하시면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아니, 내가 증권사 가서 상담을 해봤더니 뭔가 이상하다, 날 위한 상품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상품인 것 같다, 뭔가 의심이 된다라고 하시면 제가 메일 보내주시면 저 그때 강의 들었던 누군데요 해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웬만하면 입에 발린 얘기는 조금 걸러가면서 들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열심히 1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좀 유익하셨나요? 마지막 회계하시는 거죠? 어카운팅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건가요? 맞나요? 그러면 어카운팅 하시면 회계 과목 같은 걸 좀 아실 것 같은데 주식 투자 괜찮습니다. 그러면 회계 아시잖아요. 기업 용어 아시는데 조금만 발전하면 주식 공부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더운데 또 와주셨고, 또 이렇게 제가 광주 오고 싶어 해서 와서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되게 반가웠고, 여러분 인생을 항상 응원하고 행복한 그런 하루, 또 내일 일 가셔서 또 열심히 하시고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